다 합치면은 거의 2억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한 달에 억 단위로 나오는 거죠. 이분도 자 합치면은 얼마인가요? 이제 취업부터 투자까지 싸그리 다 정리를 했어요. 개발자로서 할 수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을 한 표에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본인의 성향과 인생의 가치관에 따라서 어떻게 그 경제적 자유까지 도달할 것인지, 어떻게 돈을 벌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오늘은 코딩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모든 방법에 대해서 나열을 할 겁니다. 이 중에서 본인의 성향과 삶의 가치관과 제일 잘 맞는 루트를 선택을 하셔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돈을 프린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저희 기준점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돈만 우선시 할 건지, 그러니까 직업의 자유도를 우선시 할 건지. 그러니까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도 힘들 수 있잖아요. 갑자기 뭐 본인이 스타트업을 하고 싶다고 또 스타트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은 정말 많이 벌 수 있죠. 하지만 이거는 리스크도 그만큼 올라가잖아요. 이런 게 싫다, 난이도가 높은 게. 그것도 이제 판단을 해봐야겠죠. 그 혁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IT다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아이디어를 내고 이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그 과정에 얼마나 희열을 느끼는지 또 이제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경직자를 위해서 이제 본인이 5억이 필요할 수도 있고 10억이 필요할 수도 있고 본인의 이제 생활 패턴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어쨌든 그걸 하려면 10년에서 20년까지도 이렇게 길게 봐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길게 보는 동안에 저희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요. 저도 뭐 내일 당장 나가서 길을 걷다가 사고를 당해서 죽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10년, 20년 뒤의 일을 위해서 그 동안의 과정도 포기를 하면 안 돼요. 그걸 위해서 이제 저희는 기준점을 만들고 그거에 가장 부합하는 이제 방향을 찾아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예요. 첫 번째는 당연히 취업을 하셔야겠죠. 개발을 배우고 나서 처음에는 무조건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고요. 개발자로서 취직을 하는 거는 취직을 안 하고 뭐 다른 걸 할 수도 있지만 뭐 그러면은 다른 스킬셋이 있어야 돼요. 뭐 원래 마케팅을 했다던가 아니면 다른 데 경력이 있는데 코딩 스킬을 얹어서 뭔가 사업을 할 수도 있죠.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개발자로서 먼저 취업을 하셔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럼 이 취업을 한다는 행위가 얼마나 저희의 경제적 자유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빨간 점이 평균이에요. 평균이라는 거는 보통은 중위값이 아니니까 이보다 더 낮겠죠.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 높은 확률로 3,400보다 더 못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취업은 아주 큰 거예요. 왜냐면은 처음에 취업을 했을 때는 이 0이 3,400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배수로 설명을 할 수가 없죠. 첫 취업은 이제 그냥 무에서 유가 창조된 거기 때문에 생산 수단이 없었던 사람에서 생산 수단이 생기게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엄청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이유를 한번 봐보자고요. 그리고 랜덤으로 봐보자고요. 여기도 300 오르고 더 적게 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300, 뭐 150에서 300 뭐 이렇게 올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연차가 올라가도 여기 200도 안 올랐죠. 여기도 이제 한 200 정도, 250 정도 올랐죠. 250 정도. 상승하는 폭이 연차가 적을 때랑 연차가 많을 때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데이터로만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 개개인의 상황마다 다를 테니까. 이게 적게 오를 때는 5% 아래로도 오르는 것 같고요. 뭐 많이 오를 때는 10%도 오르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인플레이션을 해줘야겠죠. 이거는 그냥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면 2%에서 7%라고 봐야겠죠. 그러면은 이걸로 저희가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리고 끊깁니다. 직업이라는 건 이제 없어져요. 길어봤자 이제 50대까지 버티면은 나가라고 하겠죠. 그럼 50대 이후에는 뭐 할 건가요? 50대 이후에는 뭐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개발 50대라고 하면은 나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30대라고 하면은 20년 남았습니다. 그 안에 AI가 쫓아오지 않을까요? 직업 자체에 대한 불안정성도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로는 경제적 자유고 직업의 안정성이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죠.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대기업에 가지 못하잖아요. 데이터로 봤을 때 소수니까요. 그러면은 이 점핑을 할 수 있는 거는 대기업에 가거나 나라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포지션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제가 말단 직원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한 3년차 가다가 팀장이 돼요. 그러면은 연봉이 올라가는 겁니다.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역할에 따라서 이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 회사 내에서 3%에서 7%라는 벽,
넘으려면은 본인이 대기업이 아니면은 대기업으로 가시고요. 그것도 아니면은 영어에서 외국으로 가세요. 아니면은 리더십이나 소프트 스킬을 키우셔서 포지션을 바꾸셔야 됩니다. 세일즈로 갈 수도 있겠죠, 사실. 뭐 테크니컬 세일즈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 PM이 될 수도 있죠.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본인이 웹 개발자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대기업으로 가거나 외국으로 가거나 팀장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개발 능력을 높여서 제일 높은 데로 가면 되죠. 제일 높은 데가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네요. 그러면 개발 실력을 늘려서 아키텍트로 바꾸시면 돼요. 그럼 아무것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아까 그 기준에 따라서 한번 볼게요. 이건 맨 마지막에 다 모아서 한번 표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어쨌든 자유도는 없죠.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95%는 불가능해요. 혁신은 없죠. 그냥 시키는 일을 하는 거니까요. 난이도는 그냥 취업은 안 되면은 개발이라는 직종이 안 맞는 거예요. 다음은 프리랜싱입니다. 프리랜싱은 사실 돈을 빨리 가장 쉽게 많이 벌기에 가장 좋은 수단이에요. 방법은 크몽이나 위시캣 이런 데 가셔서 등록하셔서 고객 받으시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규모가 커지면은 에이전시를 만들 수도 있어요. 마지막에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부분이 취업과 가장 다른 부분입니다. 취업은 자동화가 안 돼요. 자동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규모화가 안 되죠. 왜냐면 제가 그냥 일하는 거니까요. 규모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에이전시를 했어요. 프리랜싱으로 시작을 해서 자, 지금 클라이언트가 한 명이에요. 근데 2명, 3명 늘어났어요. 제가 이제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은 한 명 고용해요. 여기가 클라이언트예요. 클라이언트고 여기가 직원이에요. 그럼 이제 제가 직원을 뽑기 시작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3명이죠. 직원 한 명 뽑았어요. 얘한테 다 맡겨요. 그러면 저는 뭘 하죠? 저는 관리만 하잖아요. 제가 원래 일주일에 80시간 일했어요. 일주일에 80시간 일해서 500을 벌었다고 해볼게요. 자, 직원 한 명 고용했어요. 그러면은 뭐 30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버는 돈은 이제 200이 되는 거죠. 300을 줬으니까요. 근데 제가 일하는 시간이 10시간으로 줄었어요. 그렇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8배 더 하면 되죠. 3명 있잖아요. 3명 더 데려와요. 한 명 더 고용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20시간 일하면 돼요. 그리고 400 벌잖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규모화, 자동화가 되면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마케팅과 세일즈가 되면은 무한대로 규모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가 항상 말하는 부의 추월 차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런 데서 말하는 게 이제 이 규모화,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지에 따라서 부를 쌓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에이전시는 어쨌든 이 프리랜싱이라는 게 많이 모아져서 그냥 규모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싱만 하셔도 부를 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도는 뭐 많을 수 있죠. 더 열심히 해서 고객을 많이 받거나 아니면 고객을 덜 받고 더 자유시간을 많이 가질 수도 있겠죠. 프리랜싱은 저희 그냥 장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를 이룰 수 있을 가능성이 뭐 높은 편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뭐 혁신 이런 거랑은 이제 거리가 멀죠. 난이도는 중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냥 취업보다는 훨씬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정말 사업이에요. 개발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마케팅, 세일즈, 뭐 CRM 써서 고객 관리도 해야 되고 CS도 해야 되고 뭐 고민거리가 엄청 많습니다. 직원 뽑기 시작하면 HR도 해야 돼요. 세금도 내야 되고요. 자, 이제 다음은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이제 인디 해커입니다. 인디 해커랑 이제 스타트업이랑 헷갈릴 수가 있는데 스타트업이랑 인디 해커랑 가장 다른 점은 소규모로 시작하는 겁니다. 뭐 1인 되게 많아요. 1인 아니면은 정말 소규모 뭐 2인 체제가 될 수도 있고요. 2인 체제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소규모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디 해커는 투자에는 관심이 없고요. 매출이 우선입니다. 유저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고정비를 최소화하고 이거를 만들 때까지 계속 제품 만들고 쉬핑하고 매출이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 이후에는 뭐 규모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매출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 근데 한 달에 1억씩 나와요. 당연히 사람 뽑아야죠. 근데 어쨌든 그 이전에 어프로치가 매우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은 그렇잖아요. 스타트업은 이제 처음부터 투자를 받아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둘 중에 하나죠. 대박이 나거나 쪽박이 되거나. 근데 인디해커는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하기에 훨씬 이제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인디해커 중에 이제 제일 유명하기도 하고요. 피터 레벨스라는 사람인데 노마드리스트, 리모트 오케이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다 합치면은 거의 2억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한 달에 억산위로 나오는 거죠. 이분도 베트남 분인데 자 합치면은 얼마인가요? 자 합치면은 45K 정도 되잖아요. 그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사람들을 고용해서 스타트업의 형태로 가는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처음에 어프로치가 다른 게 인디의 거랑 스타트업의 제일 다른 점이에요. 그럼 이게 노마드리스트고 리모트 오케이입니다. 한 번씩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자유도는 상당히 높죠. 트래벨스라는 사람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제품을 만든 거예요. 방콕 가서도 만들고 발리에 가서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 노마드리스트가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자유도는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어요. 이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만 만들어진다면 자유도는 최상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다 예시들이 있잖아요. 돈을 매우 많이 벌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그것도 거의 반자동으로요. 혁신성도 정말 뭐 시장을 바꾸거나 그런 형태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장 규모도 되게 작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디어 자체도 뭐 갑자기 저희가 뭐 화성에 가거나 뭐 이런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자면은 헤어드레서 예약 어플을 만들고 싶어요. 스타트업의 어프로치는 투자 받아요. 전체 시장의 파일을 가져온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인디 해커는 그거보다 훨씬 작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탈모인을 위한 헤어드레서 예약 시스템만 만드는 거예요. 여기의 시장 크기가 뭐 2천억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그냥 뭐 몇십억 되는 겁니다. 그 시장 크기도 사실 상관이 없는 거죠. 어차피 저는 1인이나 소규모로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장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만약에 시장 크기가 5억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이 들어올까요? 아니면 대기업이 들어올까요? 들어오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니치 시장들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사업 구조를 만드는 게 이제 인디 해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스타트업인데요. 어쨌든 다 아시는 것처럼 구글, 페이스북, 뭐 카카오 이런 거 만드시면 됩니다. 현재 방식은 어쨌든 대박 아니면은 쪽박입니다. 자유도는 사실 높은 것 같지만 높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뒤에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부로 따라오는 거는 사실 이 가능성이 근데 그렇게 높진 않겠죠. 그래서 로또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난이도는 최상이에요. 아무나 성공시킬 수 없습니다. 혁신도 최상이죠. 어쨌든 새로운 거를 만드는 거니까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컨텐츠 크리에이션이에요. 유튜브, 뭐 링크드인이 될 수도 있고요. 인스타그램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만드는 거예요. 존재감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이제 조코딩님이나 세나코딩님처럼 자신의 존재감이 만들어지면, 자신의 팬덤이 만들어지면 뭐 책을 낼 수도 있고요. 컨설팅을 할 수도 있고 강의를 할 수도 있고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프리를 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인디에커를 할 때도 그러니까 모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어떤 걸 하더라도 같이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상되지 않은 다른 기회들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컨텐츠 크리에이션에서 자유도는 최상이라고 할 수 있죠. 본인이 하고 싶은 컨텐츠를 본인이 포스트를 하고 싶은 시간에 포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난이도가 되게 낮고 리스크가 정말 적은데 되게 많은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면은 좋은 것 같아요.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하는 거죠. 혁신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투자예요. 투자는 이제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코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가장 잘하는 걸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는 건 이제 컨텐츠 투자라고 계량적인 측정을 통해서 하는 투자입니다. 이게 개발자한테 좋은 거는 프로그래밍으로 그러니까 자동화를 시키기가 쉽고요. 과거의 데이터랑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가장 확률이 높은 패턴을 찾아서 그걸로 자동화를 시켜서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개발자가 접근하기에 익숙한 방식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주식, 뭐 코인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사실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 자유를 어떻게 얻을 건가요? 저 얼마가 필요한가요? 저희가 돈을 모아서 그 모은 걸로만 경제적 자유를 이루려면은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저희가 1년에 3%씩 인플레이션이 와요. 복리로 돈이 계속 줄어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도 방어를 못하면은 돈은 순식간에 줄어들게 됩니다. 생활비를 200만 원씩 쓴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1년만 해도 2,400만 원이잖아요. 그냥 저축한 돈으로 이거를 메꾸려면 몇십 년 동안 얼마가 있어야 되는 거죠? 평생 일해야겠죠. 근데 저희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돈을 모아서 자동화를 시키고 이게 뭐 사업이 됐던 투자가 됐던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둘 중에 하나예요. 사업이나 투자 둘 중에 하나만 이거를 저희한테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 자동화를 통해서 저희가 경제적 자유를 이룩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기본적으로 생활하는데 2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00만 원이 1년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4억이 있어요. 1년에 낼 수 있는 수익이 10%예요. 매우 높은 겁니다. 근데 마이너스 3% 해줘야 돼요. 아까 저희가 월급에서 계산한 것처럼 이건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년 깎이는 겁니다. 3% 빼고 7%라고 해볼게요. 7%면 얼마예요? 7%면은 2,800만 원이에요. 제 2,800만 원이면 그러면은 얼추 맞겠죠? 그럼 이제 이 4억이 모이면은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을 살고 싶은 곳에서
저희가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과 살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말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미 저는 아무것도 안 해도 200만 원으로 생활이 가능하잖아요. 이 200만 원 플러스 알파는 다 부가적인 거예요. 그냥 저희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겁니다. 그게 돈이 안 돼도 돼요. 이게 저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경제적 자유잖아요. 그걸 위해서는 사실 투자를 꼭 하셔야 됩니다. 사업만 열심히 해서도 저희의 자본이 유지가 안 됩니다. 경제적 자유가 도달을 했다고 하더라도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미리미리 멀리 보시고 투자를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투자는 자유들은 뭐 하고 싶을 때 하시면 되니까요. 이것도 뭐 당연한 거죠. 혁신은 없어요. 뭐 혁신 같은 건 없고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적어도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의 목표는 수익률을 어느 정도 끌어내서 경제적 자유를 지탱하는 거, 경제적 자유를 이룬 다음에 그걸 지탱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난이도는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해야 돼요. 미리 저희 자본금이 적을 때. 이제 취업부터 투자까지 싸그리 다 정리를 했어요. 개발자로서 할 수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이거는 이 IT 직종에서 저희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들을 한 표에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성향과 인생의 가치관에 따라서 어떻게 그 경제적 자유까지 도달할 것인지, 어떻게 돈을 벌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너무 내향적이에요. 저는 개발만 하고 싶어요. 다른 건 하고 싶지 않아요. 취업할 수 있나요? 취업은 할 수 있죠. 프리랜싱은요? 프리랜싱은 힘들 수 있어요. 프리랜싱은 이제 개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마케팅이랑 뭐 세일즈 등등등 사업에 들어가는 모든 게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너무 내향적이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내향적이어서 자기가 도전을 해봤는데 도저히 못하겠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0년에서 20년 동안 하면 그 10년에서 20년이 불행할 것 같다. 그러면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취업 플러스 컨텐츠 크리에이션 할 수 있을까요? 유튜브는 못 할 수도 있죠. 내향적이니까. 근데 링크드인 뭐 되겠죠? 글 쓰는 거 될까요? 그럼 브런치 할 수 있겠죠? 책 낼 수 있을까요? 그럼 책도 낼 수 있겠죠? 투자는 뭐 그냥 내향적이든 외향적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투자는 그냥 하시면 되죠. 그럼 취업 플러스 컨텐츠 크리에이션 하시고요. 투자하실 수도 있겠죠. 자, 이제 다른 케이스도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이제 혁신은 필요 없고 돈을 그냥 빨리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러면은 취업은 힘들 수 있겠죠. 자, 빨리 벌 수 없어요. 스킬셋은 갖출 수 있지만 취업은 이제 시작점이지만 이게 끝점이 될 수는 없죠. 자, 그러면은 프리랜싱은 가능하죠. 혁신은 없지만 빠르게 돈을 비교적 쉽게 많이 벌 수 있어요. 인디에커는요? 가능하죠. 자, 스타트업은 혁신에 관심이 없는데 이만큼 베팅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컨텐츠 크리에이션, 자, 할 수 있죠.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투자 하시는 게 좋죠. 어쨌든 그러면은 프리랜싱 하시면서 인디에크를 하셔도 되고요. 프리랜싱만 하셔도 되겠죠. 혁신 필요 없다니까요. 프리랜싱 하시면서 에이전시 만드시고 최대한 클라이언트 많이 만드시고 영어 되시면 최고죠. 해외 개발자 고용하시면 돼요. 단가를 최대한 낮춰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요. 돈 많이 버시면 됩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케이스를 봐보죠. 자, 본인은 재밌는 걸 하고 싶어요. 10년, 20년 동안 돈만 보고 달리기에는 불행할 것 같아요. 저는 어느 정도 혁신성이 있으면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돼 있는 걸 찾아야겠죠. 그럼 두 가지 있네요. 인디에커랑 스타트업 있죠. 자기가 능력이 되나요? 보통 스타트업을 하시려면 모든 게 갖춰져 있어도 가능성이 낮겠죠. 그러면은 그런 모험 심리가 있나요? 본인의 목표가 이 세상을 바꾸는 건가요? 그렇다면은 이제 스타트업으로 가시면 돼요. 근데 아니에요. 저는 현실적인 사람이고 혁신성이 어느 정도 있지만 그냥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인디에커 도전하시면 됩니다. 취업인 상태에서 인디에커를 도전하셔도 되고 프리랜서인 상태에서 인디에커를 도전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컨텐츠 크리에이션과 투자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랑 함께 가도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제 저희가 가야 되는 일이 경제적 자유라고 해볼게요. 경제적 자유로 가는 게 Z예요. 그러면은 취업, 프리랜싱 다 이제 변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A 플러스 B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취업을 하는데 사이드 잡을 하는 거죠. A 플러스 C가 될 수도 있고요. 다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커지겠죠. 근데 다 하면은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겠죠. 본인한테 맞지 않는 거라면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맞는 몇 가지를 고르셔서 최적의 포뮬라를 만드시면 최적의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코딩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나열을 했어요. 근데 아직도 방향성이 헷갈릴 수 있어요. 제가 프리랜싱을 해야 되는지 스타트업을 해야 되는지 인디에커를 해야 되는지
유튜브를 해야 되는지, 그거는 사실 수단이 아니고 방향이 헷갈리시는 거예요.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본인은 혁신을 일으키고 싶은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인가요? 아니면 워런 버핏인가요? 돈에는 미쳐있지만 혁신에는 뭐 그렇게 관심은 없나요? 이게 정립이 돼야지 방금의 표에서 본인이 어떤 길을 갔을 때, 어떤 조합일 때 가장 행복하고 저희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 순간, 그러니까 이 10년에서 20년이죠. 더 빠를 수도 있고 더 느릴 수도 있고, 뭐 그건 이제 본인의 상황과 의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10년, 20년이라는 시간을,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경제적 자유에 도달을 하려면은 본인을 제일 잘 알아야 돼요. 그게 먼저고, 왜냐면은 본인을 잘 알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았고, 그러면은 그걸 하는 동안에도 이미 자유를 이룰 가능성이 커요. 뭐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제가 제일 잘 맞는 게 인디해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인디해커 하다가 이게 잘 됐어요. 200만 원이 한 달에 이미 들어와요. 제가 그 경제적 자유라고 말한 세팅 값이죠. 그러면 이미 사실 경제적 자유와 같은 상황이 세팅이 됐어요. 어쨌든 다른 서비스도 만들 거고, 뭐 취업을 다시 할 수도 있고요. 뭐 프리랜싱을 할 수도 있고, 계속 플러스 알파로 뭐가 생기겠죠. 이 상태로 뭐 5년에서 10년이 갔어요. 그래서 사업도 만들어졌어요. 하고 싶은 걸 하면서. 그럼 이 5년에서 10년 동안 제가 했던 일도 경제적 자유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이 돈만 버는 게 아니고 저희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삶의 가치는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지 저희가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소요하는 시간인, 짧게는 5년, 뭐 20년이 될 수도 있죠. 이 시간 동안에도 인생을 돈 때문에 낭비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경제적 자유를 자본적으로 잃은 이후에도 허무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본인이 가장 행복한 그 상태가 뭔지 모르는데 경제적인 자유를 얻으면은 행복해질까요? 그냥 허무하지 않을까요? 이제 제가 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제가 계속 자위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전까지는 나는 돈 때문에 불행한 거야. 돈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돈을 벌어서 경제적 자유를 얻고 내가 상사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일을 안 해도 되면은 나는 행복해지겠지. 근데 그럴까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많이 보는 거는 이 돈을 벌기 위한 20년, 5년 이 세월 동안에는 오히려 일 때문에, 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았단 말이에요. 근데 돈이 생겼어요. 핑계를 삼을 일도 없는 거예요. 자, 돈도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내 인생의 목적은 돈을 버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유롭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살고 싶은 곳은 어디예요? 누구랑 같이 무엇을 하고 싶은 건가요?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요? 취미는 뭔가요?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이제 정확히 나를 행복할 수 있게 하는 그 가치가 뭔지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돼요. 그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는 그 과정 안에서도 그냥 저희를 알아가는 시간,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시간, 플러스로 경제적 자유도 얻으면은 본인이 필요한 자본금도 생기면은 그냥 안정감만 더 생기는 거죠. 자, 근데 돈이 생긴다고 그냥 행복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이거를 먼저 찾고, 그러니까 돈이 그거를 앗아가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돈을 벌고 이 행복이 생길 거라는 건 착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